삶에서 언니 되는 관리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주름 잡는 의사로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언니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화는 천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훅 하고 한 번에 오는 거죠. 주름은 더 깊어지고 처진 볼살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얼굴 윤곽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만 시작해도 얼굴은 다시 올라가요. 오늘 이 영상 안 보고 그냥 넘기시면 한 달 뒤 거울 보면서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신다면 오늘이 다시 젊어지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실제 나이보다 더 할머니처럼 늙어 보이는 걸까요? 우선 그것부터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주름이 늘어서 그래요, 피부가 얇아졌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결과에 대한 이야기지 원인이 될 수 없거든요. 젊었을 땐 피부 속에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피부의 재생력을 담당하는 엘라스틴이 피부 안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은 30대 중반부터 점점 줄기 시작하고 50대쯤 되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을 잃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축 내려가고 턱선이 뭉개지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엘라스틴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럼 피부 재생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말짱했는데 이젠 자고 일어나도 그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들이 그대로 얼굴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피부 주름과 처짐, 꺼짐 같은 현상이 되고 얼굴이 확 나이 들어 보입니다. 물론 노화를 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속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자극을 주고 회복을 시키고 재생을 도와주는 관리가 노화의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속도를 줄이다 보면 그만큼 노화를 되돌리는 여유 시간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15년간 성형외과를 하면서 수만 명의 주름을 펴드리고 탄력을 끌어올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병원 시술로 빠르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애초에 병원에 오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는 홈케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30대보다 나이는 훨씬 더 늘었지만 관리하는 지금이 노화 속도는 체감상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만큼 홈케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노화 관리법 첫 번째 단계로 돈을 안 들이고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40, 50대 이후에 주름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표정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표정을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 그때 같이 쓰이는 근육들이 점점 짧아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젊었을 때는 피부에 탄력이 좋으니까 주름이 좀 생겨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40대 이후부터입니다. 이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번 파인 주름은 예전처럼 쉽게 펴지지도 않고 자국처럼 깊게 남게 되죠. 팔자주름은 깊어지면 얼굴이 축 처진 것처럼 보이고 눈가주름은 전체 인상을 확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표정 습관을 바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웃는 표정을 지을 때 광대 근육이나 볼 주변 근육 그리고 윗턱뼈부터 입술까지 연결된 윗입술 올림근 같은 얼굴 위쪽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이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웃는 표정은 근육 밸런스도 맞춰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톤이 맑아지고 얼굴 윤곽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도 받게 돼요. 무엇보다 이 미소 연습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자주 하다 보면 표정이 밝아지고 진짜로 요즘 뭔가 달라졌네? 피부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말 아마 주변에서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미 굳어버린 근육의 문제인데요. 얼굴 근육이 굳어 있으면 주름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지속되면 안면 비대칭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셀프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효과 좋은 페이스 마사지를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팔자주름 펴기 마사지입니다. 이건 주름이 더 깊어지기 전에 펼쳐주는 마사지인데요. 팔자 라인이 꺾은 채로 굳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접힌 듯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매일 펴주면 정말 인상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거울을 앞에 놔두고 콧볼 양옆 팔자주름 시작점을 찾아보세요. 그 지점을 찾은 뒤에 양손 검지를 나란히 세워서 그 부위를 꾹 지그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얼굴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팔자주름을 펴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피부 아래 근막을 펴주고 혈류와 림프 순환을 자극해서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다시 넣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꾸준히 하면 주름이 얕아지고 팔자 부위가 덜 꺼져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마사지 방법은 측두부 근막 리프팅 마사지인데요. 측두부는 귀 위쪽에 머리카락이 난 부위를 말해요. 여기에 얼굴 근육을 지지해주는 근막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위가 굳으면 얼굴 전체
전체가 아래로 좀 처지고 눈꺼풀이 무겁고 턱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근막을 위로 당겨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 윤곽이 올라오는데요. 하는 방법은 양손 손바닥을 귀 위쪽 측두부에 이렇게 붙이고요. 손바닥 전체로 꾹 누르면서 위쪽으로 당기듯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10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하루 2, 3회 정도 반복하시면서 총 2분 정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눈가 처짐이 고민이신 분, 볼살이 무너지시는 분, 턱선이 흐릿해지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몇 주만 해도 눈이 좀 시원해지고 볼이 좀 덜 처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살이 찌면 얼굴도 늙어 보인다고 느끼시죠? 맞습니다. 지방이 많아지면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좀 깊어지고 턱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작정 살을 확 빼면 더 큰일이 납니다. 왜냐면 살이 빠지는 속도에 피부 탄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볼살이 꺼지고 피부가 축 처지면서 주름이 더 느는데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콜라겐 생성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변화에 피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10% 이상은 절대 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60kg라면 3개월에 6kg 이상 뺐을 때 노화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 두부나 달걀, 닭가슴살, 콩류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피부는 지방보다 단백질과 수분으로 탄력을 유지하는 조직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표정 습관을 바꾸고 매일 마사지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어서 처짐과 주름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올바른 체중 감량으로 꺼짐을 방지하는 거, 이 세 가지만 해도 다음 달 거울 속 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써서 할 수 있는 홈케어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마사지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더 깊어지고 더 처지고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하면서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 3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세린입니다. 저렴하지만 보습에 정말 효과적인데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수분크림만 바르지 말고 이 바세린을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습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공급해주는 수분제, 또 하나는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밀폐제예요. 우리가 흔히 바르는 수분크림이나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건 수분을 끌어들이는 수분제에 해당을 하고요. 바세린은 그 위를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밀폐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분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분크림만 바르는 건 지속력이 없고 바세린만 또 단독으로 바른다면 보습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에 수분을 먼저 채워준 다음에 덧발라줘야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우리 피부 자체가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밀폐막을 씌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사용법은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앰플이랑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세요. 이렇게 피부 안쪽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준 다음에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으로 얇게 한 겹 덧발라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세린이 그 수분을 피부 속에 꼭 잡아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수면 팩을 하고 잔 것처럼 촉촉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바세린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얇게 소량만 바르시는 게 포인트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눈가나 입과 코 옆처럼 유독 건조한 부위에만 살짝만 발라주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홈케어 제품은 바로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인데요. 혹시 스티바 A라는 전설의 연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한때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름, 탄력, 기미, 모공까지 싹 잡아주는 연고였는데요. 그 스티바 A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이에요. 레티놀과 레티날의 차이점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레티놀은 바르면 피부 속에서 레티날을 거쳐 레티노익 애시드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요. 즉 이 두 번의 변환을 거쳐야만 효과가 나지만 자극이 적고 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티날은 한 번만 변하면 돼서 레티놀보다 효과가 빠르지만 자극도 적당히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문자분들께는 좀 더 순한 레티놀 제품들을 추천드리고요.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에게는 레티날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닥터 디퍼런트나 더마팩토리 제품처럼 농도를 0.025%, 0.05%, 0.1%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가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좋은데요. 처음부터 센
센 걸 바르면 피부가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이 레티놀, 레티날은 피부 턴오버, 즉 오래된 각질 세포가 탈락하고 아주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는 피부 재생 주기에 도움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피부의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속에서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탄력을 올려줍니다. 단 이런 레티놀 제품을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만 발라야 하는 건데요. 이게 자외선에 약해서 낮에 바르면 효과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낮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새로 올라온 피부가 햇빛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보습은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레티놀 성분의 제품을 쓸 때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높은 농도로 바꾸실 때도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2, 3일에 한 번씩 사용하면서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데일리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 빈도를 천천히 한번 늘려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덱스펜타놀인데요. 화장품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판테놀이라는 이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덱스판테놀은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B5로 바뀌는데요. 그리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복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얇아지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피부는 외부 자극을 그대로 받게 되고 붉어짐이나 트러블, 잔주름 같은 문제가 더 쉽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덱스판테놀은 피부 속까지 흡수가 돼서 손상된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얇아진 장벽을 두껍고 건강하게 복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점점 튼튼해지고 예민함도 줄고 피부 결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피부가 자주 붉어지는 분, 화장을 하면 각질이 들뜨는 분, 레티놀이나 필링 성분을 썼다가 피부가 예민해진 분들께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든 화장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제형이 다소 꾸덕하고 약간 끈적할 수 있어서 얇게 펴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지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 위주만 부분적으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돈 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습관 관리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루틴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피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꾸준히 하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시술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홈케어가 예방과 관리의 영역이라면 병원 시술은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미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거나 행사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지금 당장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 시술 관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원 시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대표적인 시술로는 울세라와 써마지가 있는데요. 둘 다 피부에 열 자극을 줘서 탄력을 끌어올리는 장비인데요. 쉽게 말하면 겉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안쪽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울세라는 깊은 층에 있는 스마스층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건 피부와 지방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물망 같은 조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그물망이 느슨해지면서 위에 있는 피부랑 살이 아래로 처지는 거죠. 울세라는 이 느슨해진 스마스층에 고강도 초음파 열을 쏴서 늘어진 조직을 조여주고 피부를 다시 탄탄하게 받쳐주는 원리입니다. 반면 써마지는 피부 겉쪽인 진피층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 진피층에는 콜라겐 섬유가 많이 있는데 고주파열로 이 콜라겐을 부분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그 자리를 복구하려는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 스스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자 하면서 새 콜라겐을 만들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울세라는 얼굴 속 구조를 지탱해주는 역할, 써마지는 겉피부의 탄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보다도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실 리프팅 시술입니다. 말 그대로 처진 얼굴을 실로 위로 당겨서 물리적으로 고정시키는 시술인데요. 실 안에 갈고리처럼 생긴 구조가 있어서 처진 살을 그 갈고리에 걸어서 위로 끌어올려 고정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나면 광대가 좀 더 올라가고 턱선이 정리가 되고 입가 처짐도 개선된 게 보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게 이 시술의 큰 장점입니다. 피부 안에 실을 넣는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허가된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되는 실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고 안전한 게 바로 PDO 실입니다. 이 PDO는 폴리디옥사논이라는 성분으로 원래는 외과 수술할 때 피부나 장기 꿰맬 때 쓰는 흡수성 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안전하게 녹는 성분이고 염증도 거의 일으키지 않아서 리프팅 시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효과로 이 실이 피부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거 뭐지 하면서 이물질을 없애려고 그 주변에 콜라겐
콜라겐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이 시간이 지나서 녹아 사라져도 그 자리에 새롭게 만들어진 콜라겐이 피부 속을 받쳐주는 기둥처럼 남는 겁니다. 즉 피부를 단순히 당기는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피부가 탄탄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이 들어간 자리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고르게 생기지 않고 한쪽으로 좀 뭉치면 피부가 겉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표정을 지을 때 한쪽이 움푹 들어가는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간 실은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실을 넣는 거는 쉬워도 빼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건데요. 조직 사이에 실이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건드리면 멍들거나 흉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주로 실을 너무 얇게 넣었거나 혹은 방향이나 당기는 힘 조절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생기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숙련된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 리프팅은 단순히 실만 넣는 시술이 아니라 얼굴 해부학에 대한 이해와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고난도 시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면 거상술입니다. 이건 시술이라기보단 수술인데요. 그만큼 효과도 가장 강력합니다. 눈가, 턱선, 심지어 목까지 한 번에 리프팅이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얼굴 전체를 리셋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 리프팅을 꾸준히 받아왔는데도 이제는 뭘 해도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헤어라인 쪽과 귀 앞쪽, 뒤쪽 라인을 절개를 해서 피부 아래에 있는 그물망 구조인 스마스층을 직접 당겨서 고정하고 남은 피부를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수술 하나로 10년 전 얼굴로 되돌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헐리우드 스타인 브래드 피트도 이 안면 거상으로 리즈 시절 얼굴을 되찾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저도 영화관에서 최근에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F1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20년 전 브래드 피트의 전성기 시절에 찍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아주 젊어졌더라고요. 다만 수술이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흉터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 역시 저처럼 숙련된 전문가에게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리프팅 시술은 내 피부 상태, 주름의 깊이,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홈케어는 기본이고 병원 시술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리프팅을 원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동안 케어법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얼굴이 늙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오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방치하느냐 관리하느냐, 여기서부터 얼굴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노화가 진행되게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할머니 소리를 듣겠지만 조금만 관리를 해줘도 여전히 언니로 남을 거예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도 어렵지 않았죠. 주름이 깊어지는 표정 습관을 고치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마사지를 꾸준히 하고 보습과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홈케어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병원 시술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술을 받을 단계까지 가기 전에 알려드린 홈케어를 꾸준히 하시라는 건데요. 주름은 되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쉽고 시술을 받더라도 평소에 관리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언니 같아졌다는 말 진짜로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언니가 되고 싶은 지인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